네, 미국 대선 특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컴백에 정말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뜨거운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인데 국내 증시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만 걱정은 커지는 구간입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KBWM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은 강세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하루하루. 국내 증시는 오늘은 괜찮게 흘러갑니다만 원체 걱정이 커지는 시점인데 뉴욕 증시에 초점을 맞춰봤을 때 지금의 이 강세장 연말까지도 간다고 보세요? 미국은 충분하죠. 충분해요. 과거 일선 때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사실 캐릭터가 너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냥 오늘 얘기 다르고 내일 얘기 다르고 또 다른 의제를 그 다음 날 가져오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후행적 이제 추이를 보면 첫 번째 금융이 되게 민감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두 발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통령으로서 금융을 부양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했더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엔 여론에 집중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론적으로 관세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경학적인 부분들, 중동 관련되는 그런 이제 정책들도 여론에 되게 민감하게 작용을 해서 결국 여론대로 이제 트렌드를 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미국은 이제 결국에 웰스 자체가 가계들이 대부분이 금융으로 다 집중이 됐기 때문에 금융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의 부작용도 있는데 그게 2년 정도 지나서부터 서서히 나타나지 초기 2년 집권 시기에는 반짝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이 감세나 일자리 창출 이런 것 때문에 성장과 그 시장 자체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알고 보니 당선이 되고 나면 항상 이제 가슴은 차가워지고 지갑이 뜨거워진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데 지갑은 좀 이렇게 두둑해져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시장 자체는 미국 중심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당분간. 한 2년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1기와 비교했을 때 네네. 1기가 2년 정도는 원체 강세장이었다 보니 네네. 이번 2기에서도 그럴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풀어주셨는데 자 차트들이 몇 개 있네요. 미국의 실질 GDP 시뮬레이션도 올라와 있고요. 전 세계 주요국의 주식시장 시총 비율 GDP 대비해서도 좀 볼 수 있는데요. 화면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GDP 시뮬레이션, 변화율 추정치, 해리스와 좀 비교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에도 보시면 초기 2년 정도는 미국의 성장률이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상당히 빠르게 올라서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더 우호적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하고 접목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 당장 전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초점이 맞춰 있다. 그래서 지정학적 그리고 중동에 대한 리스크들이 완화가 된다. 이거는요 사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그 불안도 잠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쪽과 이쪽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서로 어느 정도의 연대력이 있고 그래서 미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 이제 두 블럭이 좀 세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지금보다 한 차례 더 다운그레이드되면서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자에서 걱정하는 트럼프는 무조건 인플레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간대 이런 걱정은 사실은 우리가 현학적으로 그냥 끼워 맞추기식 분석, 나중에는 그렇게 될 우려는 있지만 그게 당장 현실로 다가오기에는 좀 괴리가 상당히 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기업 감세인데요. 감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고 TCJA 거의 레드웨이브, 그러니까 공화당이 다 이제 하원과 상원을 휩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TCJA가 뭐냐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감세 정책입니다. 이게 바로 실시가 되면 미국의 특히 테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 6% 정도 감세가 되면요. 영업 사후, 그러니까 세후 영업이익은 사실 10% 이상 뛰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비용 부분의 통제가 됨과 동시에 규제가 또 철폐가 들어가고 이제 트럼프는 분명히 그걸 또 외칠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세금까지 감면이 된다.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영업이익 그로스 포캐스팅이 10% 가까이까지 뛰는 기업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시장은 또 좋아지고 생산도 좀 많아지고 여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TCJA의 일자리 창출도 추후에는 분명히 안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자를 추방할 거니까. 근데 당장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에 훈풍이 부는 그런 그림으로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2년 정도까지는 안심해도 된다. 근데 2년 후에 그럼 무조건 나빠지냐?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에 집중하고 굉장히 스트롱하지만 사실은 미국인들의 의견에 되게 민감합니다. 여론에 민감하다. 네, 그래서 이 관세나 여러 가지 나쁜 정책들은 언제 또 약간 변형이 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기업 관세에 관련해서 좀 초점을 맞춰본다면 아무래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이기도 하다 보니 자국 중심으로 지원은 확대하고 규제는 줄이고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빅테크주들이 계속해서 미국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AR 랠리는 계속된다고 좀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쓸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단기는 일단은 모멘텀이었죠. 그러니까 이벤트성. 기대감으로. 네네. 이제 우리 대통령 이제 트럼프 연설문을 보신 분 계시겠지만 네. 일단은 나오셨고 그래서 승리를 굉장히 평소와 다르게 인자한 모습으로 이제 발언을 하셨고 두 번째는 벤스 부통령이 나왔잖아요. 벤스는 사실 벤처 사업가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이제 그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일론 머스크까지도 같이 이제 선거 투표를 같이 이렇게 즐겼다라는 부분까지 강조가 됐기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이제 우리가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우주, 인공위성, 그다음에 테슬라,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이제 신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들 빅테크까지 이어지면서 충분히 좋을 것이다. 근데 지금 약간 구분해봐야 되는 게 우주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신성장 산업으로서 좋아질 수는 있지만 지금 테크 기업들은 기업의 이익이나 실적들이 나아지고 있다가 특히 AI도 마찬가지고요. 네. AI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나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다 잠깐 휴직이었어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결국엔 사업의 영역이 더 다각화되어야지만 프로핏 쉐어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비관적인 시각도 있고 조정도 보이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엔 이제 감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요. 네. 감세는 이제 어쨌든 뭐 시기의 문제지만 내년 초반이라도 시행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금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역행하지 않을까, 하루 반짝 역행하지 않을까 했지만 페드가 차단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길, 페드가 가는 길하고 트럼프가 만들어낸 우려는 사실 나중에는 접목이 돼서 만나서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지만 현재는 같이 가고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과 결국에는 기업 감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이 빅테크가 잠깐 주춤하고 회의적인 시간을 만들었던 부분을 다시 좀 개선시키는 데 충분했다. 펀더멘탈리 개선이다. 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우주라든지 뭐 인공위성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런 부분은 센티먼트가 오히려 지금 좀 강했기 때문에 좀 지금은 오히려 너무 과하게 이벤트성으로 너무 좀 붐업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오버슈팅 구간이라고도 좀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으로 올라가 있는 자리이지만 어쨌든 좀 풀어야 될 숙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기업 감세라든지 금리라든지 두 가지 포인트 말씀 주셨는데 특히 이번 트럼프 당선인이 탄생이 되면서 지금 가장 큰 수혜 일론 머스크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시장 안에서도 일론 머스크를 비추는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 주가가 당선인이 확정이 됐었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한 14% 넘게 폭등이 됐고 간밤에도 테슬라의 흐름 좋았었고요. 이제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사업 말고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일선했을 때 경험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선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이제 전기차에 국한하지 않고 네. 결국엔 우주항공 쪽 산업을 스페이스 X를 통해서 개척을 해나가겠다. 근데 우주항공 산업이 사실은 이제 안보나 결국에 국방. 왜냐하면 인공위성은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 미국을 떠나서 전 세계를 갖다 감시 감독하는 정보의 수집 집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 당시에도 극찬을 했었고요. 근데 네. 지금 아무래도 냉전이고 냉전인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의 블록, 특히 중국 연대 블록에 대해서 분명히 강한 통제를 할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밀어주는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하에 일어난 것이고 이게 이제 당연히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그냥 이제 트럼프니까 테슬라 이 키워드는 완성이 됐지만 실질적인 정책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는 우리가 서서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은 뭐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서 트럼프주, 테슬라주 이런 게 가는 게 사실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고 싶은 약간 테마성의 그런 패턴보다도 실제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져오는지 내년 초반에 아마 이제 행정부가 구성이 되고 벤스 부통령이 그 우주항공 같은 산업 쪽에 대해서는 신산업이라고 해서 좀 밀자라는 의견을 제시할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와 세금 감면이 어떻게 되는지,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연구개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서 가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맹목적인 접근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어느 네. 정도 지금 이슈가 탄생이 되면서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들어가 봐도 늦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쪽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이제 반도체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은 잘 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주들의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해서 칩스법 폐지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그냥 마음 편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이제 칩스는 사실은 직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트럼프의 특성은 직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오바마에서 만들어졌던 것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걸 다 되돌립니다. 되돌리거나 반대로 합니다. 그런데 기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칩스는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이제 반도체에 관련되는 클러스터링을 이제 미국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그 정책의 취지에서 칩스 보조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수정 조정이 크게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도 AI에 대해서는 결코 방관할 수 없고 밀 수밖에 없는, 특히 미국이 중심화돼서 독점화돼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보조금은 안 주더라도 이것과 관련돼서 칩스에 들어가 있는 연합 국가들의 기업들한테 과연 관세를 얼만큼 매길 것인지는 별개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칩스에서 만약 보조금을 만약 철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수익 관세를 많이 매기고 수출도 금지를 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관세를 안 매긴다고 할게요. 그런 경우 10% 관세 다른 국가들한테는 다 매기는데 10%를 안 매기면 여기서 차별적 메리트가 10%만큼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칩스에서 보조금이 철폐되는 대신에, 물론 네거티브 요소이지만 그 상반되는 또 다른 요소가 올 수 있다. 긍정적인 요소가. 근데 왜 이거를 한국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중국을 겨냥해서 특히나 미국 중심으로 가져가야 되는 핵심 산업이 한 3가지 정도 보이는데요. AI 관련된 반도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물보안법, 바이오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아직은 표명 안 됐지만 인공위성 쪽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특히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 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혼자 다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천천히 밑에서부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조립을 해서 만들고, 이런 이제 전체적인 그 프레임을 보면 사실 대만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 제조 공정에서 부품이나 많은 역할을 해야지만 최종적인 완성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그 밸류 체인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결코 그냥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강한 이미지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든지 좀 센 인상을 보게 되면은 선입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선입견이 좀 말하고 더 곁들여져서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우리한테 해야 할 것 같아, 이런 이제 선입견이 너무 강한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아무래도 칩스법 폐지는 네거티브인 건 맞지만 그에 따라오는 것들은 악재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또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보니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사이익도 볼 수 있겠다 말씀 주셨는데, TSMC 어제 소식이 또 하나 있긴 했었잖아요. 1월에 정권 바뀌기 전에 보조금 협상 빠르게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바로 그 밸류 체인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는데 어쨌든 공급자인 TSMC 입장에서는 너무 환경이 과격하게 변하는, 경영 환경이 너무 과격하게 변하는 게 싫어라는 판단을 당연히 했을 것이고, 근데 수요자 쪽 입장에서는 이쪽이 TSMC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밸류 체인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만약에 담당자라고 했을 때 이게요, 당신들의 그 제품과 반도체 칩 이런 부품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면
다음 기로 당연히 넘겼겠죠. 지금 당장 결정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빠르게 어느 정도 요청하는 만큼 수순적으로 진행을 해줬다는 건 분명히 TSMC도 미국에서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기업 그리고 부품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너무 네거티브에만 우리가 시선을 몰입하지는 말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이슈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FOMC가 열렸고요. 그 결과가 전해졌죠. 25bp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는데요. 11월에 이어서 12월도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 성명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성명서의 내용이 결국에는 그 직전에 이제 우리 50bp 인하를 했을 때의 내용하고 아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기조가 경제 확장 기조나 경제가 강건한 모습은 동일하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금리 인하의 포인트가 됐던 노동 시장이 슬로우해지고 있다. 슬로우한 이제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사실 직전에 발표됐던 우리 이제 비농업 고용이 10만 정도였지만 물론 일시적인 요인 파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가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제조업이 이제 고용이 확 감소를 하면서 나타나는 영향도 있지만 사실 전체로 토탈로 보면 10만 정도는 늘어날 거예요 했는데 12,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을 페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물가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 물가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가 중립금리로 갈 수 있는 경로에서 물가가 그렇게 지금 나빠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가 안정적인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립금리로 계속 정상화하겠다. 인하를 하겠다는 기조는 동일했습니다. 다만 달랐던 건 뭐냐면 확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가가 2% 수준까지 낮춰지는데 우리는 그 경로로 가고 있다. 확신한다. 근데 확신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페드도 어느 정도 인정한 거는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하면 물가가 좀 약간은 오를 개연성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여지를 남겨뒀지만 전체적인 기조에서 벌써부터 이제 트럼프가 왔으니까 무조건 물가 높아지니까 금리 인하 기조를 갖다가 사이클을 갖다가 멈추겠어요. 그러니까 안 일어났는데 아직. 그리고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는데 미리 시장이 걱정하는 우려처럼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다라는 걸 재확인해준 그런 계기였고 그래서 12월 인하 근데 내년 초에는 약간 이제 텀을 두면서 인하를 하는 패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년 초가 되면 결국 예산이 나오고 재정 지출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그 반응을 보면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더뎌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였습니다. 이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여쭈고 싶었던 건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만한 그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제동 걸리지 않을까였는데 제동보다는 어쨌든 속도 조절 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서 조금 좀 약간 오인되고 있는 부분이 트럼프는 전형적으로 약달러와 저금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강달러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달러가 와야 되고 저금리가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게 19년에서 20년 이제 코로나 직전에 넘어가기 전에 달러가 약세를 안 보니까 어떤 일까지 이제 발생하냐면 그 소규모 연합으로 플라자 합의 같은 것들을 이끌어내요. G7에서 그때 4-5개 국가들, 일본 포함해가지고 독일 이런 몇 개 국가를 불러서 당신들이 자꾸 개입을 해서 달러가 지나치게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만들기 위해서 개입을 하지 마세요라고 주문을 내기까지 합니다. 특히 관세 정책과 달러 약세는 관세를 높이면서 달러 약세를 만들어 미국 제조업이 산다라는 기본 로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 저금리에 대한 정책들을 굉장히 옹호하고 있고 예전에 일선 때도 지나고 보니까 맞는 말이 됐는데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중립금리는 3%다. 즉 중립금리 3%라는 얘기는 소비자 물가 3% 수준에서 금리를 내려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라는 경제 체력이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 시장이 먼저 과잉 확대 해석을 해서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달러도 강세인 게 맞아 이렇게 해석을 가져가지만 정책적으로는 트럼프는 약달러와 저금리를 너무나 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의 패턴은 시장이 그냥 우려로 만들어낸 패턴이지 사실
트럼프나 미국이 원하는 정책 방향으로 가는 시장 지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달러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강달러가 계속 이어질까라는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달러 약세, 저금리 계속해서 관련된 무언가 모멘텀이 좀 생기겠어요?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불리우는 종목들 계속해서 좀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각 산업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사는 이제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단은 나토도 부정하고 방위비 분담에서도 굉장히 강한 멘트를 하고 하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각국이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거는 국방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방위 산업과 관련된 수준은 더 이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반면에 전쟁에 대한 종료 휴전을 갖다가 분명히 지시를 하겠다, 이루겠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전쟁 발 리스크, 당장 이제 불타고 있고 당장 누군가 피해를 보고 다치고 사고가 나는 그런 일은 서서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중첩이 되고 있어서 뉴트럴한 약간 중립적인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저의 예상인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해야죠. 이거는 이제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어느 정도 괜찮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말씀 주셨고요. 한 1분 정도 있는데요. 박사님, 연말 랠리 기대하면서 주식 비중 유지해도 될지, 그리고 비트코인까지도 생각해도 될지 짧게 말씀 주세요. 일단은 어느 나라 비중이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에 대한 비중은 적절하게, 특히 인프라 투자를 분명히 트럼프 정부도 시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인프라와 관련된 전력과 관련된 부분 미국의 그 포트폴리오는 좋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약간 연약해 있고 정책적인 모멘텀이 덜한 한국 같은 경우는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고, 산업을 굳이 꼽자면 바이오 산업은 물이 들어와 있다. 일단 산업 자체가 호황기다. 그래서 바이오 한국 산업은 괜찮다. 마지막 비트코인은 조금 과한 듯하기 때문에 조정을 그래요? 조금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은 괜찮고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바이오 괜찮고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좀 과하게 올라와 있는 측면이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오늘은 KBWM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